학교 3번 안석봉 최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석진이라면 김우라가 아, 안석진이 정교회장 후보라고 말했을 때, 정교회장 후보로 나갈 거야? 대금이. 네. 왜냐하면 몇 개는 최근에 그게 경기에서 좀 나오긴 했거든, 하긴 했거든. 근데 나는 못할 때는 공약도 관심이 없고 이제 내가 약간 말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경기는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나, 나는 안 할 거야. 왜냐면은 나는 정교회장에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하기가 싫기 때문이야. 석진이의 학교 이름은 무엇일까? 학교 이름? 문덕초등학교야. 문제였고. 너, 너희, 너는 피마트가 들어와서 피마트 근처 시장이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거기서 갔는데 일주일에 안에 솔직히 좀 심한 것 같아, 가게 수가. 나도 비슷하게 생각해. 뭔가 현실에서, 어, 도시가 점점 많아지고, 어, 어, 시골이 적어지는 것을 비유를 한 것 같아. 석진이의 친구 두 명의 이름은? 하나랑 조우주. 이문화랑 조우주. 맞아.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안석봉, 석진이가 그 회장 선거에 나가게 된 이유는 뭐야? 그, 그, 고, 그 후보로 나가려고 하던 고경태라는 음, 후보하고 딴 애들이 와서 음, 이제 회의할 거니까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 음, 이제 기무라하고 조조가 음, 그냥 기세 싸움 하다가 뭔가 기무라가 막말로 해가지고 음, 그렇게 됐죠. 음.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최한이 질문이 그럼 너라면 너는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어?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질문으로 생각하면 너가 뭐라면? 석진이라면 석진이라면 안석진이라면이라고 할 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환이나 대금이가 개인적으로 정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과 안석진이 정규장 저는 선거 대상팀이었어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음, 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정리가 그건 처음이잖아요. 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음, 저도 안석진이라 해도 안 나갈 것 같은 게, 왜냐면은 그냥 기무라가 막말하다가 말한 거니까 굳이 그거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석진은 자기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고 없어. 여기 보면 김우라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최한이나 대근이가 살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여러분이 지명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의가 내 스스로의 선택과 결심이 아닌 상황에 휘말려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현명한 건가에 대해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최한 네? 이렇게 상황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고 행동해야 되냐고. 음, 뭔가 그 휘말린 상황이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면은 이제 에, 좋은 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휘말려 들어온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면은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되도록 거절을 해야죠. 태금이는. 제가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인생은 응? 그냥 뭐 내가 하고 싫은다고 하면 그냥 해보면 제가 경험을 쌓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언젠가도 그러면, 보면 되겠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석진은 왜 안석진은 정교장 선거에 나가게 됐을까? 그럼 그걸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까? 안석진은 그런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가 나갈 의사는 없었는데 왜 안석진은 결국 정규장 선거에 나가게 됐나? 음, 뭔가 그 고경태라는 그 후보하고 뭔가 이제, 음, 예, 약간 경쟁 같은 게, 예, 평소에도 뭔가 좀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음, 뭔가 뭐라도 서로 이기려고 뭔가 음.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고경태라는 인물이 고경태일 수도 있지만 고경태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 대표하는 게 뭘까? 고경태라는 인물이 대표하는 것, 상징하는 것. 뭔가 잘난 척하는 어, 자, 잘난 척, 모범생, 어? 모범생. 뭐면 돼? 부재, 뭐라고? 부재, 부자? 네, 그렇지. 그래서 공부 잘하고, 뭐 모범생이고 부자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정규장 선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최한이가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 되는데 그럼 반면 안석진이 대표되는 건 뭐야? 안석진 상징하는 거는 뭔가 공부를 못하고, 어 공부를 잘 못하고 음, 그리고 아는, 시장 일을, 시장에 사는 시장통에 사는 아이들이지. 그래서 여기 그 고경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아파트촌, 부자촌 이런 데 사는 쪽 아이들이라면 이 시장통에 사는 아이들이라는 측면. 그래서 어 그리고 존재감이 있어 없어 평소에? 네, 거의 없, 존재감이 없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뭐였어 이 책에서? 이 아이가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기억나는 게 없어? 46쪽. 아, 자기 반 선생님도 자기 반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담임선생님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 반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선생님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아이의 존재감이 뭐하다는 거? 없기 때문에 적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측면들 물론 선생님 문제가 더 크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런데, 어, 근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한 반에 애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음, 이제 그냥 선생님 다 정상이어도 기억을 못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반 아이들이 많았을 경우에도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안석진이라는 인물을 기억 못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은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부를 다 기억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 인물이 별로 존재감이 없는 어떤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고경태하고 안석진은 서로 이제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책 9쪽에 보면 이런 안석진이 그런데 왜 지금 최한이가 분석했듯이 고경태 애들이 회장 선거 나간다고 반장이 고경태 회장 선거 나간다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런 반발심 또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채원이가 말했듯이. 근데 그쪽에는
그걸 뭐로 설명하고 있어? 기무라가 그냥 혼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우라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얘는 나 아니다. 그럴 일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그쪽 잘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아, 해보겠습니다. 그 서영지라는 애가 정마리아에서 물어봤어요? 그게 왜? 음, 뭔가 생, 아, 말,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뭔가 말을 시키면은, 뭔가, 잘 모르겠어요. 11쪽도 보고 그쪽 11쪽, 12쪽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쪽부터 12쪽까지. 원, 원장이 달고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어, 후반장이 웃은 게 왜 이 아이가 안석진이 전교장 나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엇보다는 그쪽 11쪽, 12쪽까지, 12쪽 윗부분까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쪽에 밑에서 아홉째 줄, 열 줄, 11째 줄. 뭐 누구라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라고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다가 드맛없이 서영지랑 눈이 마주쳤다. 정말이야, 안석진? 서영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건너다 봤다. 안석진이라고 내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말이다. 나는 후보가 아니라고. 이건 다 기무라의 음모일 뿐이라고. 얼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머릿속에 뱅뱅 돌았다. 내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어떻게 내 이름을? 거기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11쪽 밑에서 셋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 근데 부반장이 왜 자꾸 널 보고 웃냐? 서영지가 날 보고 웃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란 말이야? 날 보고 찡그린 게 아니라 생긋 웃어준 게 맞단 말이야? 근데 계속 읽어. 아, 니까짓 게 무슨 종교 회장한 게 아니라, 야, 안석진 너 다시 왔는데 이런 게 틀림없단 말이지. 이 부분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요 안석진이 분명히 정규장 선거에 나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정규장 선거에 나가게 되거든? 네, 그 이유, 지금 최한이가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리해봤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대금이. 관심 때문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관심. 자, 이 책에서 안석진과 서영진은 어떤 사이? 같은 공간 친구. 그냥 같은 반 친구 단순히? 네가 부반자의 일반 학생, 어? 부반자의 일반 학생. 부반장과 일반 학생 사이다. 자, 이 책에서 보면 지금 시점이 어딘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석진이 서영진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요? 음. 그래서 안석진이 서영진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 안석진 너 다시 봤는데 이런 게 틀림없단 말이지라고 하면서 서영지에게 자신이 존재감 있는 존재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 그 사실들 때문에 안석진이 전교장 선거에 나가면 내가
누구야? 서영지에 눈에 들겠다. 서영지에 관심을 끌 수 있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못 느꼈어? 최한이와 대금이는? 책을 읽으면서? 안석진이 서영지를 좋아한다는 걸? 네. 그렇구나. 자, 그 선생님은, 그 안석진이 서영지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능했다 생각이 들고, 59쪽? 59쪽에, 58쪽, 59쪽 보면, 58쪽 밑에서 그 마지막 문단, 58쪽 마지막, 하지만 이래봬도,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래봬도 나는 아는 전화번호가 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줄줄 외울 수 있는 번호다. 010-3289-XXXX. 지지난주 반장 선거가 있던 날 저녁, 우리 반 홈페이지에 새 글이 하나 올라왔다. 현재 조회수는 33이지만 그 글을 읽은 사람은 사실 20명도 안 된다. 왜냐면 내가 15번을 클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15번을 클릭했다. 이거 누가 쓴 글이야, 이 글이? 이게 누구 보는 거야? 서영지요. 서영지 보는 거야. 15번을 클릭했다라는 거. 서영지의 전화번호를 다 외운다는 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야? 응? 음, 안석진이 서영지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놓치지 않고 봐야지만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괜히 네. 음. 자, 그다음에 또 뭘 얘기했냐면 피마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책은 커다랗게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안석진의 안석진이 뭐 하는 이야기? 회장, 아, 정교회장, 선거의 도전기야, 도전기. 플러스 또 하나 이야기는 그 스마트. 피마트하고 그 시장이 민덕시장. 피마트와 민덕시. 전통시장 사이의 칼등. 갈등을 다루고 있어. 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자 겉으로만 보면 안석진 정교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것과 피마트와 전통시장 사이의 갈등이 겉으로 보면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다른 다른 얘기예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까? 이중구조인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야. 어떻게 연결돼? 누굴 고루 연결돼? 그래서 그, 고경태와 피마트. 응? 이공태와 피마트가 왜? 대금이 고경태와 피마트가 왜? 고경태가 약간 시장에 있는 걸 사람들 모여있는 데가 더 싸게 하니까 응, 시장보다 응. 왜 위치하는 거잖아요. 안 생각하니까 나는 그건 사진을 보던 고경태니까요. 태연이. 그, 백보리, 응. 이가 그때 바퀴벌레 풀어가지고, 응. 전에도 이제, 피마트하고 전통시장이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뒤로 좀 더 커졌으니까, 근데 그건 그 백보리 얘기잖아. 그럼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 지금 안석진이 전교회장 선거 도전기라는 하는 부분들 하고 피마타 전통시장 사이의 갈등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고. 연결되는 축이 뭐냐고. 아, 그거 바퀴벌레 사건인데 음. 도 모래 같이 잡혔잖아요, 경찰서에.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박민규가 뭐 그쪽저쪽 한 것 같았어요. 자, 그럴 수 있지만 안석진이 아, 어떤 아, 어, 그때 안석진이, 이 그,
그 맨 처음에 후보 등록할 때 그 추천자로 그 백보리를 적어놔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했다가 그 이제 백보리가 그 대신 시키는 거 하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안석진이랑 같이 피마트에다가 바퀴벌레 푼 거예요. 어, 근데 안석진이 단지 백보리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만 나오는 거야? 안석진하고 여기 관계가 없어? 피마트 전통시장 사이에 갈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그리고 안석진이 이제 전통 아니 시장통 아이디 중에 한 명이에요. 안석진은 시장 통해서 뭐 하는 집? 떡볶이. 떡집 아들이잖아. 그래서 안석진 역시 이 전통시장의 이 당사자지, 당사자. 가장 앞장선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가?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전통시장과 피마트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전통시장과 피마트의 이미지는 뭐? 피마트는 뭘 상징해? 최신인 최신, 도시요. 최신 도시형. 또 신식. 신식. 또 피마트 같은 경우는 부자잖아, 부자. 대자본, 큰 자본. 반면 전통시장은 옷이 오래된 낙후된, 낙후한. 또 겉 가난한. 가난한, 소규모 이런 걸 상징하잖아. 그러면 보면 이 안석진의 정교적 선거에서 아까 고경태와 안석진의 구도였지. 네. 그러면 결국 피마트와 전통시장의 구도인데 결국 그러면 고경태와 피마트가 뭐 한 거고 같은 한 편이고 안석진과 전통시장이 한 편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네. 네, 이게 지금 겉으로는 선거 이야기 또 마트와 시장 사이의 갈등 이야기에서 겉으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결국은 어려운 말로 뭐 계급 계급 갈등이야 계급 갈등. 계급 알아? 네. 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분 차별, 신분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 지금은. 네. 지금은 신분 계급이 지금은 철폐된 그런 사회야, 겉으로는.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계급 사회가 완전히 없어졌냐, 모두가 완전히 평등하냐, 라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숨은, 아니면 내적인 그런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는 어떤 그런 사회들. 특별히 요즘에는 이른바 돈,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계급이 나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이러한 이중구조 이의 이야기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 계급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분석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대금이 네. 할게요. 그거 전통시장 옆에 바로 들어선 피마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채원이. 어, 아까 말했듯이 이, 이 이, 뭔가 되게 아니, 되게 뭔가 현실에서도 약간 그렇게 그 시골과 도시의 뭔가 갈등을 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나는 전통시장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 같은 느낌이 나니 그런 게 좀 나쁜 것 같아. 두 번째, 의형 시장 사람들이라면 뭐 피마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야, 피마트를? 음, 내가 시장 사람이면 이제 피마트는 이제 그 시장 싸움의 관점에서 어, 어, 뭔가 자기 돈을 없애는 그런 기업 같은 거니까 되게 나쁘게 보고, 어, 뭔가 틈만 나면은 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겠지?
나는 피마트랑 이건 약간, 음, 피마트, 피마트가 홍보에 나는 약간 홍보를 할 것 같아요. 홍보가 중요 마케팅 중 하나니까. 끝났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피마트가 걱정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더 해보자면 이 문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피마트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 아? 도시개발, 도시개발 또 대금이 피마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마트? 어? 단지 홍보한 마트. 아무 문제 없는 마트.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 체제가 뭐야? 우리나라 경제 체제는 원, 우리나라 경제 체제는 뭐라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나라는 택하고 있어. 자,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뭐야? 자유로운 시장 경제. 아? 그 시장에서 경영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최한이는 뭔가, 뭔가 거래를 하는 장소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와 맞서는 게 북한의 예를 들면 사회주의 경제, 흔히 우리가 공산주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비해서 사회주의 경제 또는 공산주의 계획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이제 맞서는 부분들인데 자유시장 경제는 그냥 자기가 뭐 할 자유가 있는 거야. 맘대로요. 영업할 자유가 있는 거지. 내가 마트를 세우고 싶어. 그럼 내가 돈 있어. 그럼 거기서 마트를 세워서 영업할 자유가 있는 거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피마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여기다가 마트를 세워서 장사를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게 누구의 입장인 거야? 비말. 피마트 입장이란 거지. 자유시장 경제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 뭐 사회주의 경제, 계획 경제, 공산주의 계획 경제라면 그 부분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에 맡기지 아니하고 나라가 이렇게 지정해 주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고 또 우리 경제는 경쟁을 기본으로 해.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는 거고 경쟁에서 지면 많은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거야. 자,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야? 음, 뭔가 이제 원래 응, 전통 시장만 있었으니까 응, 원래 다 돈을 시장에서 가져갔는데 응, 이제 더 큰 마트가 생겼으니까 이제 응. 시장이 이 돈을 많이 못 가져가게 되니까 뭔가 되게 대적되는 분위기겠죠? 그렇지. 대금이 그러니까 전통시장 그 시장 경제가 시장 경제 파괴도 응. 세계 경제적 무슨 소리 자신만의 경제 신임을 잘 살려고 하는 그 전통시장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 생존 장사요. 장사. 근데 요게 생존권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존권이 뭐야? 살수 먹고 할 수 있는 권리.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장사가 돼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피마트 같은 이런 대자본, 큰 자본이 들어와서, 요 자기들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때?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돼? 보장하지 말아야 돼? 생각해 줘야 네, 돼. 그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커다란 곰이랑 아주 작은 토끼랑 둘이 싸움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들어? 어떤 마음이 들어? 불공평하다고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막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공정 경쟁이 돼야 되지. 너무 이렇게 맷집이 다르면 헤비급 맞아. 선수하고 라이트급 선수가 이렇게 부딪히는 건
그건 불공정하다. 그래서 공정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 이제 피마트가 더 물건도 많이 팔고, 음, 그리고 더 크니, 크고 위생도 더 좋으니까, 음. 오히려 이제 시장이 뭔가 그런 피마트를 없애려는 문제거리로 보이겠죠? 그렇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뭐가 중요한 거야? 자신들의 선택의 이익이요. 자유. 선택의 자유. 아까 말한 이 쇼핑을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와 이익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정부, 정부는 이렇게 피마트와 전통시장과 소비자의 서로의 입장과 이해가 서로 달라. 그럼 정부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 피마트와 전통시장과 소비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때 이 입장을 잘 조율해서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도 지키면서 자유경쟁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통시장의 생존권이나 이런 공정경쟁도 보장해줘야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나 이익 이런 것들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혹시 알아? 시장 경제? 아?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혹시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 격주 휴일제 그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날은 알아요. 의무 휴업, 그 의무 휴업을 하는 곳 혹시 알아? 네. 코스트코가 영업 안 하더라도 왜 의무 휴업을 하는 거야? 다른 어? 대응 뭐라고? 이제 다른 시장 이제 다른 시장한 사람들이 때 그거 대형마트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사게 하려고. 대형마트가 쉬면 그 사람들이 시장으로 가서 좀 쇼핑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시장에게 좀 이렇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전통시장 근처에는 이러한 그 대형마트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던가 어느 정도 제한 조치를 취한다던가 아니면 정부에서 요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도 이렇게 무슨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위에다가 그 비 같은 거 그 내려도 시장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그뭐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둘러싸준다던가 전통시장 근처에다가 커다란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던가 이러한 그 지원 같은 거를 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좀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추구한다던가 이런 노력들을 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책이 나올 당시만 해도 이렇게 피마트와 전통시장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였어. 근데 지금은 이게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 지금은 피마트와 전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달리 바뀌어버렸어. 혹시 요즘에 그 도시와 시골, 어? 도시와 시골의 문제 아닐까요? 도시와 시골의 문제? 왜? 요즘에 왜 도시와 시골의 문제가 있어? 이 유통의 뭔가 이제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시가 대부분 어떻게, 요즘에 유통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알아? 일부 왜 해외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달업계 대부분은 해외 업계. 뭐라고? 해외업체가 들어오는데 뭐라고? 대부분의 그 배달 유통 근처 같은 것들이 다 해외 기업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업체? 네, 해외 업계 문제인 것 같아요. 해외업체와 국내업체의 문제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얘 어디 갔어? 현이의 타일러스
이 피마트와 전통시장 요 부분들이 둘 다 이른바 아, 오프라인 매장 들어봤어? 네. 오프라인 매장이 요것들은 다. 이거는 뭐 온라인이랑 판다 문제인가?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온라인 매장.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더라라는 얘기. 온라인 쇼핑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어, 티비 쇼핑, 아? 티비에서 쇼핑 가는 거 있어요. 요즘 온라인 쇼핑의 1등이 뭐야? 대표 주자가. 이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어떤 업체가 지금 요즘 1등으로 나왔어? 네이버하고 쿠팡. 네이버나 쿠팡. 특히 이제 쿠팡의 성장세가 아주 가파른 거지.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대형마트도 안 가, 이제. 그냥 뭐 하더란 거야? 집에 스마트폰으로,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배달하거나, 아까 이제 대금이가 말했던 해외 업체 무슨 알린이 무슨 뭐, 어디 뭐 테무니 뭐 이런 거기에서 해외 직배송을 한다던가, 아마존이 뭐 이런 데서 해외 직배송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형마트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 혹시 알아? 대금이 너희 동네도 그래? 아니요? 너희 동네 안 그래?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다 잘했어요. 선생님 맨날 살았던 그 대전에는 홈플러스가 뭐, 세 개인가가 없어졌어. 그 이마트도 없어. 그랬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홈플러스가 훨씬 여러 개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 홈플러스 있었던 자리가 다 이제 문을 닫고 거기에 무슨 아파트 같은 게 들어서 준산에. 저는 생기는 것만 봤는데. 어, 그런 식으로 지금 대형 그 쇼핑몰도 더 이상 그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싸웠었는데 엉뚱하게 어 이른바 온라인 쇼핑몰이 커지면서 그 문제가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요즘에는 대형마트의 그 아까 격주 유무제 이런 것도 없어야 된다. 라는 또 그런 주장을 또 펼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호 3번 안속봉이라는 이야기는 아이들 동화이지만 사실은 아이들 동화여서 아이들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함께 녹여서 이런 작품을 쓰고 있는 또 그런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화책을 통해서도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알 수 있는 또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대금이 다 했어? 음. 자, 그러면 이 책에 우리가 동화책 또는 소설책은 시점이라는 게 있어, 시점. 누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요 기호 3번 안석봉의 시점은 그 석진이 쇼핑, 시점. 안석진의 입장에서. 그래서 안석진의 입장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석진 입장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이야기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1인칭. 영어 시간에 배웠지? 1인칭이 뭐야? 영어에서 1인칭, I, 2인칭, 3인칭 있는 거. you, 어? it, 1인칭은 he, 다시 나. it, 나. 2인칭은 no, 너. 3인칭은 그 왜, 그, 뭐 그녀라고 얘기하는 객관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쓰는 거지. 근데 1인칭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요 작품이 그리고 있는 거야.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근데 남의 마음은 몰라요. 몰라. 1인칭 주인공 시점에는 자기 마음,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아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쓰는 것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2인칭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관찰자 시점이라고. 2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는 대금이가 주인공이야. 대금이가 주인공인데 대금이 자신이 대금이 이야기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채환이가 옆에서 대금이를 지켜보면서 채환이 입장에서 대금이 이야기를 쓰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그 다음에 3인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인칭 무슨 시점? 작가 시점. 작가 시점. 아니면 역시 3인칭도 역시 관찰자 시점. 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최한이가 만약에 대금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 최한이가 대금이 마음속으로 알아볼라?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대금이 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보여지는 행동 이런 것들만 바탕으로 쓴다는 거야. 자, 3인칭 같은 경우도 관찰자 시점은 최한이나 대금의 이야기인데 최한이나 대금의 이야기를 최한이나 대금이가 아닌 다른 작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들이 관찰자 시점인데 이 관찰자 시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알죠. 모르지. 관찰자니까. 근데 작가면은, 아, 그건 다 따로 있어.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지금 최한이가 말한 거예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냥 그 이야기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이 겉에서 들여다 보이는 것만 쓰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내면, 마음 이런 거는 몰라. 근데 지금 최한이가 말했듯이 전적 작가 시점에서 작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쓰는 거야. 이 전지라는 말이 모든 걸 다 안다라는 뜻이야.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책은 어쨌든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안석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또 이 이야기의 특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동화나 소설을 볼 때 봐야 되는 것들이 뭐? 문체? 문체, 글을 쓰는 작가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 자, 책 28쪽 보겠습니다. 28쪽이요? 책 28쪽. 자,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28쪽 첫째 줄. 이게 무슨 조선시대 갯벼락이에 곰팡이 피는 소리냔 말이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 갯바닥 위에 곰팡이 피는 소리냐 말이냐라고 한다거나 116조 밑에서 다섯째 줄 앞으로 116조 밑에서 다섯째 줄 앞으로 내 인생은 또 어디로 떠밀려 흘러가게 될까? 마음이 이렇게 심각하겠는데도 두유 맛은 여전히 달고 고소했다. 끝까지 마음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두유 맛은 여전히 달고 고소했다라고 경찰 차 타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두유 맛은 여전히 달고 고소했다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제일 밑에 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116조 제일 마지막 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경찰은 애프터 서비스 정신이 없다. 자기들이 데리고 왔으면 갈 때도 당연히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그랬으면 조조랑 김우 한번 태워줬을 텐데. 거기까지. 자, 지금 선생님이 몇몇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하나만 더 볼까? 131조.
137쪽 제일 마지막 줄줄. 대금이. 137쪽 제일 마지막 줄줄. 줄이라고요? 어? 몇, 책 몇 없어. 번째, 몇 번째 제일 줄이라고요?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줄. 하지만 너 좋아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냥 햄버거 먹고 싶어서 그런 거 뿐이네. 핫도그 준비해서 그게 식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쌤이 여기 책에서 이제 몇몇 구절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 이 작가의 어떤 그런 스타일, 작가가 글을 쓰는 스타일이 아주 뭐 이렇게 진지해? 아니요? 아니면 뭐 아주 이렇게 뭐야, 그 정중해? 아니요? 아니면 뭐 아주 딱딱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주 막 이렇게 아름답고 부드러워? 아니면 이 그 작가의 어떤 그런 글 쓰는 어떤 그런 말투, 뭐 이런 것들이 어때? 약간 뭔가 장난스러운? 그렇지. 장난스러웠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 또는 아까 무슨 개떡닭이, 어? 얘 곰팡이 피는 소리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말하는 거 자체가, 그 이른바 그 품위 있는 사람들의 말투야? 아니요? 품위 있는 사람들의 말투라 보기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뭐 좀 이렇게 욕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친 그런 말투.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유머. 뭐 아재 개그 비슷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쓰는 어떤 그런 문체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런 문체를 쓰고 있을까? 평범한 아이들이 나타내고 싶어서, 뭐라고 되그만? 평범한 아이들이 나타내고 싶어서, 평범한 아이들이 나타내고 싶어서 평범한 아이들이 이런 말투를 써? 또 취하는 뭔가 음. 그 석진이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어서요. 석진이가 어떤 이미지인데? 약간 뭔가 별로 그렇게 모범생 아니고 이제 되게 장난 많이 하는 음. 그런 애니까 어, 그렇게 말투도 약간 거칠고 약간 장난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전형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시장 사람들이 시장하면 이미지가 어때? 시장하면 옛날 차분하고 느낌이요. 조용한 이미지야? 아니요? 떠들썩한. 떠들썩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 막 혼란스럽고, 때로는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고, 그런 이미지가 뭐 시장 통의 어떤 그런 시끌벅적했던 그런 이미지라는 거지.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뭐 정겹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요 책이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요 안석진이라는 아이도 그 시장 속 아이들, 시장의 떡집의 어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날것의 그대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투, 이런 문체를 사용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깡패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 그 깡패의 말투를 갖고 이렇게 써야겠지.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어느 박사님이 뭘 하는 얘기를 쓴다. 그럼 그 박사님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한 그런 말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가들이 어떤 그런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문체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는 점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17쪽. 에 보면 이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캐릭터가 나오지. 거봉 선생이요. 거봉 선생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또 이 책에 이제 뭐 재미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을 더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거봉 선생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 거봉 선생이 누구야? 철학자요. 철학가요. 어, 철학자?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랑 좀 다르지 않아? 아주 8살을 잘하는 사람. 어? 이게 약간 무당. 무당.
그래서 점집 같은 것도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무슨 백고봉 철학관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 이름을 지어준다던가 아니면 뭐 그 사주팔자라고 그러는데 사주팔자 뭐 이런 거를 봐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 아니 부적을 써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또 이제 철학관인데 우리가 흔히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님들이라고 하는 분들과 철학을 연구하는 지혜를 탐구하는 철학관과는 조금 다른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 철학관 이 거봉스인데 이 거봉생이 이 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이 책에서 거봉생의 역할. 이 책 스토리에서 거봉생의 역할이 있지 않아? 전교 회장 선거하고도 거봉생이 관련돼 있고 또 피마트하고도 저 거봉생이 관련돼 있잖아. 그- 그거 말할 때 있잖아요. 탑들이가 그게 말할 때 있대 중간에 TV로 그때 그 부적 그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 고모 선생님이 만든. 거봉생이 쓰는 부적 그래서 그 석진이가 연설할 때그 부적을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그래서 마지막에 고모 선생님의 그 무술 같은 걸 배우고 있었어요. 배워요. 마지막에 또 끝나는데 피마트하고는 거봉생이 무슨 관계가 있어? 피마트에 그 부적을 넣어놨어요. 어? 피마트에 그 같은 걸 넣어놨어요. 부적을 붙여놨지 왜? 비율을 꾹꾹 누르는 걸. 어. 피마트가 인게 꾹꾹 눌러야 돼가지고. 그래서 기호삼번 안석봉을 쓴 이 진영민 작가의 요 이러한 그 뭐야 그 뭐 무속신앙이라고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 같아? 특이하다. 어? 특이하다. 특이하다? 대금이 말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 설명을 좀 해봐. 어, 최한이 보기 어때? 네? 최한이 보기에는 거봉생을 등장시키고 이 거봉선생에 대한 어떤 역할 부여를 봤을 때 이 작가가 이러한 그 무속신앙, 이런 점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되게, 응. 사실적이다? 사실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왜 사실적이야? 그 약간 뭔가 믿어도 된다? 그런 응. 느낌? 왜 그렇게 생각했어? 뭔가 거봉 선생이 이야기에서 뭔가 예, 되게 뭔가 틀린 말도 틀린 말도 안 하고, 뭔가 되게 나쁜 사람을 추행하는 것도 아니니까, 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부적이 그 실제로 좀 이렇게 힘을 발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약간 뭐 이렇게 엉뚱해 보이면서도 그리고 상당히 그 현실적인 그런 캐릭터로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런 그 전통 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 믿음과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책 115쪽 에 보면 밑에서 여섯째 줄. 그런데 배경장, 자네 혹시 개와 사자 얘기 아는가? 라고 나와 있거든? 개와 사자 얘기는 뭐야? 그 개, 사람들이 돌을, 그 사람들이 개랑 사자에 돌을 던졌는데, 아, 개는 돌을 물고, 음, 사자는 모든 팔을 물었어요. 그렇지. 왜 개는 얘가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사자가 현명하게 생각하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 그 비유가 진짜 얘기하는 바는 뭐야? 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면 그 일에 대해 바로 화내지 말고 응,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가지고 그 원인을 없애라. 그렇지. 우리는 지금 그 당면한, 겉에 드러나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그러한 현상이 왜 생겼나라는 걸 봐야지. 즉, 여러분이 머리에 지금 열이 나.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냉찜질을 해요? 눈찜질을 해서 이 열을 떨어뜨리려고만 한다는 거야. 그게 개의 태도라는 거야. 사자의 태도는. 왜, 왜 어, 열이 뭔가 원래 약 같은 뭔가 병원 같은 데 가서 약 같은 거 먹어요? 병원 가서 약 같은 거 먹는다? 대금이. 그냥 매일 생각해보고 그런 건 안 해요. 왜 열이 발생했나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뭐 하는 거? 해결하는 거. 그걸 통해서 완전히 몸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단지 지금 당장 열을 올리는 걸 떨어뜨리는 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개와 사자의 비유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알 수 있어야 되고 자 146쪽 자 셋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금이 보이지 않나. 언제야 우리끼리 힘을 뚫지 못해 할 일이 생길지도. 마침 고문과 아이를 인숙이 될 오른손을 꼭대 뻗어 올렸다. 여전히 꼼짝도 안 했지만 그는 하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온마이 시기하지 아주 많고 하늘지는 발사지는 앞을 쭉 들을 테니까. 그렇지 거기까지 자요 마지막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나타내는 바는 뭔가 음, 바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음, 노력해라. 대금이 어, 뭐 같아? 요걸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는 바가 뭐 같아? 지금 약간 아무 힘이 없다라죠. 시간 지나면 언제 뭐 다시는 생각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대형마트랑 골리앗 예, 전통시장이라는 조그만 다윗이 맞서 싸운 거잖아. 또는 그 고경태라는 공부 잘하고 반장이고 모범생이고 그런 전교회장에 이 안석진한 존재가 없는 아이가 맞서 싸운 거잖아. 그래서 움츠러들지만 곧게 뻗어 올렸다. 하늘은 여전히 꿈쩍도 안 했지만, 즉 자기들이 그렇게 도전한다고 해서 방금 뭐가 세상이 바뀌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을 찌르는 발차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테니까 말이다 해서 이건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도 자기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뭐또 회장 선거에도 꼭 회장을 꼭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애만 부잣집에만 회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 또는 전통시장을 계속 지켜나겠다. 그런 의지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바로 이렇게 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럼 글을 읽으면서 겉에 드러나는 직접적 의미도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부러 또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읽어야 되고 그러려면 앞뒤 이야기를 잘 연결지어서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과 연결지어서 읽을 때 비로소 그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31일이네. 잠깐만. 다음 주에는 어, 우리 세상의 기호들이라는 책이야. 다음 주에는 우리 세상의 기호들. 들었어?
네. 자, 제목에서 알다시피 뭐에 관한 책 같아? 기호. 기후요. 기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성의 기호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는 뭐로 끝나?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 성탄절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